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 매튜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충 보는 영문법 컨텐츠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6강 분사편이었는데 6강을 3년 전에 업로드 했더라고요. 지금 3년 만에 지금 문법 강의를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7강 관계사 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다른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 동일 파일을 이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란에 제가 올려두었거든요. 컴퓨터로 접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력하시려면 출력을 하셔서 그곳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수업을 들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고 그러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었지 하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종이를 뽑아서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사 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잖아요. 느끼면서 실제로 문제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이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세밀한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형성되는 과정,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 중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 이런 부분 짚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누수를 방지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부분 내가 몰랐던 거네, 이거 나오면 진짜 내가 틀렸겠다, 이런 부분을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사라고 하고 밑에 고등어법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관계사의 종류가 일단 나와 있어요. 관계사의 종류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사까지 맞거든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관계사절이다라고 하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을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관계사절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그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인데요. 요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은 역할이 형용사절이거든요.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입니다. 복합관계사절은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명사절 역할과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관계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을 칭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설명은 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포인트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관계대명사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계사절에 우리가 두 종류가 크게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역할은 형용사절이라 그랬죠?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쵸?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역할이 있죠. 명사 수식을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합니다. 아니면 그쵸, 비동사나 연결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쓰여서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대명사절의 역할은 명사 수식밖에 하지 못합니다. 보어절의 관계대명사절 혹은 관계부사절이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뭐 선행사가 생략되어서 뭐 관계부사가 쓰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사용된 관계부사절은 의문사절과도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깊은 얘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명사 수식을 이야기한다는 얘기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명사라고 하는 거는 관계대명사가 설명되어 있는 문법책에서 여기서 말하는 명사는 선행사를 말해요. 먼저 선 단일행 혹은 올행 그리고 말씀사인 거죠. 먼저 오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이 있으면 그 절보다 앞에 먼저 쓰인 말을 선행사라고 하는 거고 그 선행사의 품사가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명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명사란 얘기예요. 그 명사를 뒤에 있는 절이 이렇게 수식을 한다. 그래서 수식하는 절보다 먼저 나온다라 그래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많이 보는 표일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혹은 동물인지 우리 영어에서는 사물과 동물을 같은 취급을 하죠. 혹은 사람 사물과 사람 동물이 같이 나왔는지 요즘 표기가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사람 플러스 사물 혹은 사람 플러스 동물인지 그럴 때를 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혹은 사람 플러스 동물일 경우에는 무조건 that만 쓴다. 그리고 소유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고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선행사가 사람인데 주격일 때는 후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주격일 때는 which를 쓰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 만약에 목적격이라면 who나 whom을 쓰고 whom이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전달하게 되죠. 선행사가 사물이고 그리고 목적격일 때는 which를 쓴다. 그래서 얘가 제일 편하잖아요. 선행사가 사물인데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둘 다 which니까 편하죠. 근데 사람도 사실은 그냥 who 쓰셔도 됩니다. 뭐 특별하게 앞에 전치사가 있지 않는 이상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쓰고 사물일 때는 여기에도 whose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쌤이 옛날에 쓴 책이어서 whose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of which를 쓰고 언제 whose를 쓰는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렇잖아요. 관계사절 자체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형용사는 사전에 찾으면 나와 있죠. 뭐 beautiful 이라든지 pretty, 뭐 big, high, tall 이런 형용사들 사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형용사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어제 만났던 이란 형용사는 사전에 찾으면 나오지 않겠죠. 이건 말로 된 형용사니까 긴 형용사니까 내가 만난 분명히 형태는 형용사의 형태인데 사전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혹은 그가 좋아하는 이런 말들은 사전에 나오지 않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활용해서 절의 형태로 형용사를 만드는 것을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형용사절의 역할을 관계사절과 관계부사절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Tom is the boy. 탐이 그 소년이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은 명사수식이니까 그 소년이라는 명사가 일단 필요할 거고요. The boy가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 the boy가 수식할 문장이 필요합니다. He loves reading. 그는 독서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서 he loves reading 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boy를 수식하려면 he를 없애야 되죠. 그는 독서를 좋아한다 해서 그는이 없어져야 독서를 좋아하는 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he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문장을 중문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and라는 접속사, 물론 but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and라는 접속사를 중간에 넣어서 두 개의 문장을 만들고 수식받을 명사, the boy라 그랬죠? 수식받을 명사가 뒤에 수식할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만약에 주어일 경우에는
접속사와 주어를 없애서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만든다.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없앴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쓴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who loves reading이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거고, 독서를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 지금 형성이 된 거죠. 요만큼이 독서를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절이 된 거고, 앞에 있는 선행사 the boy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사람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고요. 뭐 다 아실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요 하나하나의 단어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부분의 경우 and입니다. 대명사이다.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뒤에 관계 부사 나올 때도 한 번 더 언급이 드리겠지만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개를 중문이라고 생각하고 and로 연결하고 수식받을 문장이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이고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이다가 되는 거죠. 목적격까지 보겠습니다. Tom is the boy. 탐은 그 소년이다. I met him today. 나는 오늘 그를 만났다. 그래서 I met him today 갔다가 boy를 수식하려면 힘을 없애야 할 거예요. 없애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오늘 그를 만났다 해서 그를 빼야 내가 만난 이라는 형용사절을 우리말로 했을 때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힘을 없애고 사이에 관계사절을 쓰는 건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중문으로 한번 연결했다가 수식받을 명사가 the boy가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수식받을 명사가 뒷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이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얘를 지웠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이에 쓴다. 근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and 접속사와 대명사를 없애고 whom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whom I met today가 관계대명사절,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서 앞에 있는 the boy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절의 의미는 내가 오늘 만난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수식받는 선행사가 명사가 만약에 사물이다. 뭐 Tom is the toy. 탐은 장난감이다. 탐이 어떤 장난감 이름이라고 쳐요. 그러면 사물이니까 이때는 and I bought it today 하면 and하고 it을 지우고 Tom is the toy which I bought today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겠죠. 수식받는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그때는 and와 it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it이 which로 바뀐다. 사물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대명사의 주격과 목적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2번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who, whom, which, that 목적격일 때 생략 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자주 생략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답니다. 옵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조건이 붙는데 분사 앞에 오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0%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분사가 요 비동사 뒤에 있을 경우에 그러면 뭐 be covered with 이런 식으로 되겠죠. be surprised at the news 이런 식으로 뒤에 분사가 나오게 되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근데 꼭 생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통상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아까 요 문장에서 Tom is the boy whom I met today에서 whom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Tom is the boy I met today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그냥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 불가능한 거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He is the employee my boss recommended. 원래 whom이 있었는데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그는 직원이다. 나의 사장님께서 추천하신. whom 생략 가능. 대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who로 바꿀 수도 있고요. whom 대신에 who 쓸 수 있으니까 The boy who is wearing a baseball cap 까지가 일단 주어죠. 까지가 주어고 who is 절 전체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절인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이고 분사 앞에 올 경우 생략 가능하랬는데 지금 현재 분사잖아요. be 플러스 ing로 진행형이죠. 현재 분사 나왔을 경우에 이 친구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the boy wearing a baseball cap is my broth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뒤에 올 수도 있다. 쌤 생각에는 이렇게 한글만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문을 보시면 근데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아까 요 첫 번째 문장 있죠? 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실은 recommend 뒤에 있는 명사를 지우고 이층을 쓴 거죠. 여기 recommend 뒤에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the employee와 같으니까 지운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우고 동사의 목적어 지웠네? 하고 목적격, 사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거잖아요. 나의 사장님이 추천한 이런 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동사가 recommend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My boss is interested. be interested in이라는 수가 아시죠? 무엇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있죠. My boss is interested in him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지우고 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지웠네? 그러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필요하겠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는요. be 플러스 이렇게 분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덩어리 표현이 하나의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 라든지 아니면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동사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그리고 뒤에 목적어를 지우면 전치사에 목적어 지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동사와의 차이가 뭐예요? 만약에 recommend를 썼으면 뒤에 동사의 목적어를 지우고 쓴 거고 이 친구를 지우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지우고 쓴 거죠. 동사의 목적어였느냐 전치사의 목적어였느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동사가 is interested in 이라고 한다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관계대명사가. 얘가 여기 있던 친구를 지우고 쓴 거니까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대명사 절에 동사 뒤에 올 수 있다. 관계대명사 절이죠? 동사 뒤에 올 수 있다. 그냥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어디 올 수 있대요? 관계대명사 앞에도 올 수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in이 여기로 이동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He is the employee in whom my boss is interested. 또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어순으로 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여기로 이동했을 때 He's the employee in whom만 맞는 거고 in이 앞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whom 생략 불가 그리고 in이 뒤에 있을 때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in이 앞으로 이동했을 때는 in that으로 쓰는 거 불가. 그래서 in whom만 가능하다. in이 뒤에 있을 때 whom my boss is interested in 이렇게 뒤에 있을 때 whom을
who로 바꿀 수도 있죠.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whom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in이 앞으로 이동했을 때는 in who 안 되고 in whom만 가능하다.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대신에 사용된 관계대명사라면 전치사가 뒤에 있다면 whom도 되고 생략도 되고 뭐 who도 가능하고 대수로 바꾸는 거 다 가능하지만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 whom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일 경우에는 whom만 가능하다. 다시 만약에 얘가 사물이고 which다. whom이 아니었다. which였다. 목적격 관계명사인데 which다. My boss is interested in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 which는 목적격이니까 대수로 바꿀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할 수 있고 하지만 in이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 in which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in 생략 안 되고 in 다음에 목적격 관계명사 생략 안 되고 in 다음에 that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은 안 된다는 거예요. in that이라고 하는 뭐뭐라는 점에서란 뜻을 갖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때 that은 접속사로 쓰였을 때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변화를 보면서 관계대명사의 이 생성 과정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절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관계부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이 그 집이다. 그는 이 집에서 과거에 살았었다. 주절은 현재고 지금 수식하려는 절이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 절을요. 사이에 and를 넣어서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And he lived in it. 그러면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러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d in 이라고 쓰시면 관계대명사 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격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어를 지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죠. that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This is the house that he lived in이 되는 거죠. 지금 다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여기서부터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하죠. 생략합니다. 그러면 This is the house he lived in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뒤에 있던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d. 이때는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d. 쓰셔도 되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관계부사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거든요. 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다. 관계 부사가 나오는 구조가. 그래서 where he lived가 앞에 있는 the house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이 됐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과 관계 부사절이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좀 꼼꼼히 하나씩 볼까요? 이걸 지금 왜 봐야 되냐면 관계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걸 이해를 하고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in which는 where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뭐 관계부사 where는 at which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치사 플러스 어떤 관계대명사가 어떤 관계부사로 바뀌는지가 상황별로 다 다른데 이때 어떤 전치사가 왜 사용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이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페이지에
그 논리를 다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문장을 다 써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의 관계부사 먼저 볼게요. 2011 is the year. 2011년은 해입니다. Jane was born in the year. Jane은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전치사를 뭘 쓰느냐예요. 연도 앞에는 in을 쓰잖아요. 그래서 in을 쓴 거예요. 이 두 문장을 결합하려고 사이에 and를 넣었습니다. and를 넣었죠. 그리고 the year를 in으로 바꿨네요. 바꿀 수 있죠? 근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지우고 대명사 지우고 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지웠네. 전치사의 목적어를 지웠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네. 선행사는 사물이죠. 그래서 사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전치사는 뒤에 남아있죠. 그래서 2011 is the year which Jane was born in 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인 거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죠?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꿀 수도 있죠? 대수로 바꾼 겁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아직 전치사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이 유효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전치사가 이동하는 순간 생략한 형태 안 되고 대도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in which만 가능하다. 2011 is the year in which Jane was born. 이렇게 쓰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 하나의 형용사절로 the year를 수식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요 which 생략 불가, 대수로 바꾸는 것도 불가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느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장소면 where로, 시간이면 when이죠. when으로. 지금 시간이잖아요. when으로. 방법이면 how로, 이유면 why로 바뀝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선행사가 지금 시간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n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관계대명사는 이거 좀 적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그랬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자, 근데 잘 보니까 관계부사 안에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사를 풀어쓰게 되면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접속사는 문장의 가장 앞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접속사만 앞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접속사만 앞으로 뺀 겁니다. 문장 앞에 있어야 된다는 규칙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봤던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접속사와 전치사와 대명사 뭐뭐 있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이를 한번 바꿔보는 훈련도 해보는 거죠. when은 접속사 원래 and였죠? 사라졌던 접속사가 and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래요. And in the year Jane was born. 2011 is the year and in the year Jane was born.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the year가 대명사 is로 바뀌었다가 the year가 된 거니까 when은 and in the year가 이렇게 바뀐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관계 부사절 하나만 더 예문 만들어 볼게요. October 7th 10월 7일은 is the day 날입니다. Jane was born on the day. 제인은 그날에 태어났습니다. 두 문장을 결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접속사 and를 썼고요. on the day에서 the day를 is로 바꿨습니다. the day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is로 바꿨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and와 is를 한꺼번에 지우고 전치사의 목적어를 지웠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필요하겠네 해서 접속사와 대명사 지우고 which를 쓴 거예요. 사물 목적격인 거죠. 사물 목적격. 전치사는 아직 살아있죠? 전치사 왜 on을 쓰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없겠죠? 특정한 날짜 앞에는 on을 씁니다. on the day, on Christmas day, on New Year's Eve 이런 식으로 전치사 살아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하죠. 생략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죠? that으로 바꿀 수 있죠. 전치사는 이때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된다. 여기 앞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기로.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우는 온전하게 원래 형태의 위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문장 전치사를 이동시켜서 on which October 7th is the day on which Jane was bor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 형성이 된 거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문장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관계부사로 바꾸는데 수식받는 명사가 시간이니까 when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when Jane was born이 되는 거고 이때 when절이 관계부사절로서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the day를 수식하는 제인이 태어난 이해되셨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뒷페이지에 나올 거지만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이거 학교에서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리고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요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거. 근데 왜 그런지를 이 과정을 아셔야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상황을 한번 보죠.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요 상황이죠. 요 두 번째 문장에 세 번째 문장으로 오는 요 문장. 관계 대명사입니다. 요 which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and와 is를 지운 거잖아요. 그러면 뒷문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린 지금 여기만 따지는 거니까 뒷문장만 따져보는 거니까 뒷문장의 입장에서는 it만 지운 거죠. it을 지우고 which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문장은 Jane was born in이 되는 거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남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 과정에서. 그럼 관계부사 다음에는 왜 완전한 문장이 오느냐? 관계부사 문장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되는 거죠. 관계부사 문장은 요 다섯 번째 문장에서 여섯 번째 문장으로 요 과정이 있잖아요.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 그랬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형태는 전치사를 여기 있던 전치사를 요 앞으로 여기 있던 전치사를 여기를 이동을 하면서 위치를 쓴 거니까 뒷문장은요. Jane was born만 남는 거예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Jane was born in the year에서 in the year가 in which로 바뀐 거죠. in the year가 in which로 바뀐 거고 이 in which가 when으로 바뀐 거니까 정리하면 in the year가 when으로 바뀐 거잖아요. 맞죠? in the year가 when으로 바뀐 겁니다.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라 그랬으니까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의
얘가 is로 바뀌었다가 없어진 거니까 원문에서 부사구를 제거하고 그 부사구 대신에 사용한 게 관계대명사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원문에서 부사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문장이 남아요? 불완전한 문장이 남아요? 완전한 문장이 남잖아요. 문장에서 부사를 빼봤자 그 부사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못하죠. 목적 역할을 못하죠. 뭐 보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사구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사절에서 이 관계부사절은 원래 뒤에 붙어 있었던 부사구 대신에 쓴 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이유가 실제로 문제가 이 자리에 when이 들어갑니까? which가 들어갑니까?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인데 어떻게 판단한다? which 다음에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따라오고 when 다음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문장 형태만 보면 맞출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성 과정을 반드시 꿰뚫고 계셔야 된다. 이유의 관계부사 보겠습니다. Tell me the reason. 독립적인 문장이죠. 여기서 선행사는 the reason 입니다. 우리 관계부사는 네 종류가 있잖아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여기서 장소와 시간은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세상에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선행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와 방법은 조금 편리한 이유가 이유는 선행사가 그냥 the reason 하나예요. 방법은 선행사가 the way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할 수가 있다. 같이 볼게요. Tell me the reason. 나에게 이유를 말해주세요. Jane was late. Jane은 늦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때의 전치사 for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입니다. 요거 영영사전 찾아보시면 because of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for the reason은 부사구로서 그 이유 때문에 란 뜻을 의미를 갖는 부사구가 되는 거겠죠. 합쳐볼게요.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말해주세요. 어떤 이유? Jane이 늦은 이유. 우리 형용사절 만드는 거니까 뭐뭐한 이런 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Jane이 늦은 이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그랬는데 지금 중간 단계가 하나 생략되어 있네요. 요 사이에 and를 쓰고 the reason을 is로 바꾸고 and와 is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tell me the reason which Jane was late for가 되는 거죠. Jane이 늦은 이유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which는 생략 가능하고 대수로 바꿀 수도 있고 전치사는 뒤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맞는 문장입니다. 뒤에 있던 전치사를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Jane was late. 뒤에 완전한 문장만 남았죠. 왜냐면 Jane was late for the reason. 원문에서 for the reason 대신에 for which를 쓴 거니까요. 이때 for which를 관계부사 y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tell me the reason why Jane was late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관계부사 y도 생략할 수 있고 the reason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남겨두셔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방법의 관계부사 보겠습니다. He told me the way. 우리 방법의 관계부사도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선행사가. 그는 나에게 방법을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선행사는 the way. 방법인 거고 He solved the quiz in the way. 그는 그 방법으로 퀴즈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요 사이에 and를 넣고 the way를 is로 바꾼 다음에 and와 is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꾼 거죠. 그러면 he told me the way which he solved the quiz in 이 되고요. 이거 맞는 문장이고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 가능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대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he told me the way that he solved the quiz in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전치사 앞으로 이동 가능하다 그랬죠. He told me the way in which he solved the quiz. 완전한 문장 뒤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장 앞에 asterisk 별표를 치게 되면 이 문장은 틀렸다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걸 나타내주는
언어학적 기호입니다. The way how를 연속해서 쓸 수는 없다라고 문법책에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 중3에서 고1 문법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가 그 퀴즈를 푼 방법 두 개 연속해 쓸 수 없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쌤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속해 쓸 수는 없고 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쓰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요거 우리 중3 때 문법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The way how 연속으로 보이면 이거 틀렸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 쓴다 그랬으니까 He told me the way he solved the quiz. 이거 뒤에 in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겁니다. 쌤이 올려놓는 교재에는 이 in을 삭제하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the way how 중에서 how를 생략하고 the way만 쓴 거고요. He told me how he solved the quiz. 이렇게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썼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 관계부사 how를요. 대수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He told me the way that he solved the quiz. 이거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것 때문에 쌤 강의에서 어떤 영어쌤하고 설전을 벌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대시 동격이 아니냐. 이거 동격인 것 같다. 뭐뭐라는 방법 동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쌤이 검색해보고 영어 원전, 그 영문법 원서들을 좀 찾아봤어요. 관계부사 how를 대신해서 쓰인 대시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관계부사 대시고요. 요건 가능해요. 요거는 어법 문제로 맞는지 틀렸는지를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 요 관계부사 여기까지의 내용인 거고요. 이번에 관계부사의 생략 보시면 선행사로 time, place, reason과 같이 일반적인 명사가 오면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한번 좀 볼게요. 계속적 용법. 관계사절이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한다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경우의 관계사절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앞문장은 그 앞문장대로 그냥 마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관계사절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가적 정보, 꼭 필요하지 않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 부가적 정보일 때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정보가 아닐 때 계속적 용법으로 쓴다. 계속적 용법으로 썼다는 것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쓰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수로 대신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뒷문장이 새로운 문장의 시작으로 주어를 나타내기 위한 대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대신지 헷갈리기 때문에 대수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대수를 쓰지 않아요. 예문 보겠습니다. I met an old friend of mine. 나는 한 오랜 친구를 만났다. 컴마 who didn't recognize me at first. 그리고 그는 나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인 거죠. 여기서 I met an old friend of mine 하고 문장이 끝났다면 뭐 문장에 결함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냥 그 친구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야 걔가 처음엔 나 못 알아보더라 이런 내용인 거죠. 얘가 없다 그래서 앞문장의 이 명사가 의미적으로 성립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that he was ill.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아프다고 말했어요. 이때 he was ill 앞에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한 거고요. Which was a lie.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때 which는요.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요. 앞문장의 내용의 일부를 받기도 하고
앞문장 전체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문법 책에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he was ill 이라는 사실만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가 말한 것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문장의 일부만 받을 수도 있다. 내용을.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도 앞문장에 결함이 안 생기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예문을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예문이에요. 이거는 좀 따로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woman standing there, 저곳에 서 있는 여성이 is my mom, 나의 어머니입니다. Who gave birth to me. Give birth to somebody 하면 누구누구를 낳다란 뜻이죠. 나를 낳아주신 나의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후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my mom을 수식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알 수가 있는 거고 후절은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맞아요. 질문은 파악하셨겠지만 이 후 앞에 이 자리에 컴마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힌트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정보가 필수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The woman standing there is my mom 하고 끝날 수 있나요? 끝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컴마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저기에 서 있는 여자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입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불충분한 정보예요 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문장이라는 거죠. 저분은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예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원어민은 얘는 엄마가 여러 명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컴마를 반드시 찍어서 계속적 용법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복합관계사는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출 포인트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격이 뭐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이거는 뭐 쉽게 구별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다면 얘는 부사니까 없는 셈 치고 동사가 나왔다면 당연히 주격이 맞겠죠. 주어가 비어 있으니까.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 목적어가 비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쭉 가보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whom이 맞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who도 괜찮습니다. 그죠? 전치사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who를 써도 괜찮다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who도 괜찮다. 문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이 맞는지 목적격이 맞는지 소유격이 맞는지 주격이 맞는지를 물어봤을 때인데 우리 친구들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뭐라 그랬죠? 뭐 플러스 뭐라 그랬죠? 그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봤던 요 예문에서 a child who regularly sleeps면 원래 문장이 a child라는 명사하고 and he regularly sleeps 혹은 뭐 she regularly sleeps가 and랑 he 또는 she를 합쳐서 접속사 and랑 he 또는 she를 동시에 없애고 관계대명사를 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유가 뒤에 원래 문장에서 그 명사가 주어 역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격 인칭 대명사 he 또는 she를 지우고 who를 쓴 거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원래 형태는 뭐였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문 보겠습니다. After all, this is a guy. 결국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이 the guy를 수식하려고 합니다. 지금 who's가 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who's는 접속사 and 플러스
뭐였을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his였다는 얘기입니다. And his 1998년 책인 이 책이 proved the biggest unread bestseller of all time. 그의 1998년 책인 이 책이 뭐뭐 이미 증명된 그 사람이다. 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have an uncle. 저에게는 삼촌이 있습니다. 요 명사하고 and his left eye 였겠죠? 원문이. whose를 and his로 바꿔보세요. 말이 되는지. 요게 말이 된다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일 때 대명사의 소유격을 넣었을 때 말이 된다면 이 자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자리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삼촌이 있습니다. 그의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더 큰 삼촌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한 친구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what이 맞는지 which 또는 that이 맞는지. which와 that은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고 what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잖아요. 이 what의 일반적인 명칭이 그겁니다.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 what이라는 단어 안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선행사가 뭐냐면 the thing입니다. 요 the thing이 선행사인 거고 요 the thing which 이 전체를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을 w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 자리에 what이 맞는지 that이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요 단어를 기준으로 앞과 요 앞부분 왼쪽이죠? 앞과 뒤가 명사 자리가 둘 다 비어 있어야 what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This is 다음에 뭐 나와야 되잖아요. 명사가. 혹은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보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잖아요. 비어있죠 뭔가. 그리고 I've learned 다음에 목적어 비어있죠. 그래서 what이 필요한 겁니다. 둘 다 비어있을 때 만약에 여기 명사가 있고 what 앞에가 어떤 명사가 있고 뒤에만 비어있다. 그러면 which 또는 that이 맞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네요. Sam found a bike. 샘은 그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명사 있죠? 명사 있고 which 뒤에 주어가 비어 있습니다. 뒤에는 비어 있지만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which 또는 that을 쓴다.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 맞는지 접속사 that이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요거는 그냥 what이 맞는지 that이 맞는지를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이때 that이 관계사인지 접속사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 that이 맞을까요? 아니면 what이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하시면 돼요. 뒤에가 완전하다면 what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접속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요 2번 문제인 거죠. 뒤에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인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This is what I've learned from her speech. 아까 그 예문인데요. 앞에 비어있고 뒤에 비어있을 때 이렇게 쓰게 된다. 대시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이때 that을 접속사라 부르고 이 자리에는 what을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번에 나온 이 관계대명사와 전치사는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관계부사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면 관계부사가 맞는 거고요.
뒤에가 완전하다면. 뒤에가 불완전하다면 관계 대명사가 맞는 거겠죠. that 또는 what이. 선행사가 없다면 what인 거고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하다면 that인 거고요. 근데 이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것의 정의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거예요. 일단 완전하다, 문장이 완전하다.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완전하다는 것의 정의는 주어 자동사로 끝났다. 자동사는 완전하잖아요. 그 중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동사 나왔을 때 비동사도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This is the place where the tree used to be. 이때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갖는 완전 자동사거든요. Where,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를 쓴 거죠. This is the place where the tree used to be. 이곳이 그 나무가 있었던 장소이다. 비동사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lie 같은 동사 나왔을 때 놓여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e desk is the place where my books lie.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그 책상은 내 책들이 놓여 있는 곳이다. So my books lie. 에서 문장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 나왔거나 아니면 뭐 stay라든지 이런 동사 나왔을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정의, 비동사로 끝나도 완전한 경우가 있다. lie로 끝나도 완전할 수 있다. stay 뭐 이런 동사일 때 완전하다 라고 보셔야 되고, 주어 플러스 타동사 나왔는데 목적어까지 나왔을 때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완전한 문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됐어요. 그래서 주어 be 플러스 pp 형태로 수동태가 나왔을 때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기에 사용된 이 pp, 수동태에 사용된 pp가 원래 타동사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동태도 완전한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플러스 마지막입니다. 자동사까지 나왔는데 전치사 나왔다가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나왔을 때 우리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정의를 할 때는 반대의 경우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 플러스 타동사까지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목적어가 비어 있는 거예요. 주어, 자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까지만 나왔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 있는 경우 우리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완전하고 어떤 경우가 불완전한지를 계속 보시면서 판단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문 좀 볼까요? I'm working on a project. 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대신지 웬이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주어 비어있죠? 뒷문장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have to do with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psychology,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I am very curious to know. 나는 매우 알고 싶습니다. know 뒤에 목적어 비어있죠? 그리고 뒷문장에 about, 전치사 목적어도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다 비어있기 때문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What they're talking about there. 그들이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reason? reason이라고 해서 무조건 Y 고르시면 안 됩니다. which인 경우도 있어요, 종종. 뒷문장 보니까 cats are so afraid of water. 고양이들이 물을 무서워한다. 완전하죠? 주어, 비동사, 그리고 보어.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Y를 고른다. Memphis is the city. 멤피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I
first met my wife. 나는 내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first는 부사니까 없는 셈 치고 주어, 타동사, 목적어에서 2번에 해당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where를 골라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부인을 처음으로 만난 도시가 되는 거겠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컴마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면 컴마 플러스 계속적 용법으로 가는 거고 부연 설명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면 컴마를 빼고 쓰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가 있어요. 우리 강의 가장 앞부분에서 복합관계사절은 일반적인 관계사절에 포함을 시켜서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복합관계사절은 명사절과 부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복합관계대명사를 좀 적어보면 복합관계대명사는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고요. 복합관계부사는요. wherever, whenever, however. 여기서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단어가 복합관계대명사, 요 세 단어가 복합관계부사입니다. whyever라는 표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복합관계사는 관계사에 ever를 붙여서 뭐뭐든지 뭐뭐 하더라도의 의미로 쓰이며 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문맥상 어떤 의미의 복합관계사가 들어가는 거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의미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관계사절이 이끄는 절의 구조도 파악한다. 사실상 학교 어법에서는 절의 구조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절의 구조가 얘가 지금 복합관계 대명사절인지 관계부사절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뭐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 보어로 쓰였는지 아니면 부사절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이끄는 절은요. 좀 적어볼까요? 복합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가 비어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었거나 동사의 목적어가 비었거나 주어가 비었거나 나와야 되고 이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겠죠. 요 전체가 명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wherever, whenever, however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나오고 이 친구는 부사절 역할만 할 수 있어요. 요걸 기억을 해두시고 명사절 역할을 했을 때는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요 절 전체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요 절 전체를 주목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명사절의 역할을 했을 때는 anything that 또는 anyone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의 역할을 할 때는요. 항상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no matter 관계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hoever says so is a liar. 그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whoever가 답이거든요. 의미상 그렇기 때문에 is a liar. 거짓말쟁이이다. 그래서 whoever says so가 복합관계 대명사절인 거고요. 왜냐면 얘가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지금 이 네모칸 전체가 빨간 네모 전체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사절 역할을 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사람이니까 whoever니까 anyone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anyone that 또는 anyone who 둘 다 가능합니다. anyone who says so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is a liar.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whatever he says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합관계 대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명사절 역할이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what 사물이니까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anything that he says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nyone who 혹은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 자리에 no matter who says so 혹은 no matter what he says 이렇게 바꿔놓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However, hard you try. 이 however가 조금 특이한데 however는 복합관계 부사예요. however 다음에는요. 형용사나 부사가 일반적으로 따라옵니다. 단독적으로 복합관계 부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오고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앞에 수식할 경우에는 얼마나란 뜻이 되잖아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tall are you? 넌 키가 얼마나 크니?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게 되면 얼마나가 되는 것처럼 however도 얼마나 열심히 네가 노력하든지 간에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you try 지금 완벽한 형태의 문장 나왔습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다. how는 왜 안 될까요? how는 의문사잖아요.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는 의문사절. 의문사절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종속절의 종류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자리는 지금 명사자리가 아니잖아요. 명사자리 어디예요? 주목보 자리잖아요. 여기 주목보 자리가 아니니까 how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복합관계 대명사인지 복합관계 부사인지를 판단하실 때는 얘가 명사절 역할하는지 부사절 역할하는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We should congratulate. 우리는 축하해야 됩니다. 목적 없잖아요. 그럼 명사절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요 둘 중에서 복합관계 대명사절과 복합관계 부사절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복합관계 대명사절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명사절 부사절 둘 다 가능하다 그랬고 복합관계 부사절은 부사절 역할만 한다 그랬으니까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I gave up on my diet. 난 다이어트 포기했어. So I can order. 그래서 나는 주문할 수 있어. 주문하다의 목적 없죠? 그래서 명사를 필요한 겁니다. Patty was so beautiful that so that 구문이네요. 패리는 너무도 예뻐서 she attracted attention. 그녀는 이목을 끌었다. 문장 끝날 수 있죠? 끝날 수 있는데 뒤에 첨가에 썼다면 얘는 부사절 자리잖아요. 그래서 wherever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녀가 어딜 가든지 간에. Whenever I visit my grandfather, he tells me a war story. 얘가 지금 완전한 형태의 문장 나왔죠? 요 자리는 지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아니잖아요. 특히 주어 자리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내가 나의 할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는 의미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whenever가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체크업 선택형 문제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what인지 which인지를 묻고 있네요. what은 언제 쓴다 그랬죠? 뒤에도 비고 앞에도 비어 있을 때 그때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앞에 비어 있고 주어 자리인데 앞에 비어 있고 뒤에도 비어 있으니까 what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해석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What we need now,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뭐만 것로 해석되고 있네요. is more practice, 더 많은 연습이다. One of the most attractive features, 가장 매력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는 까지가 주어겠고요. 일단 딱 보니까 대신지 what인지를 묻고 있는데 that 이하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것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They offer discounted rates. 그들은 제공합니다.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 완전하죠?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대시 답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The woman
whom인지 who인지 뒤에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해석 안 해보셔도 주격 관계대명사 골라야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She loves her husband. 문장 끝날 수 있죠? 그래서 부사절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복합관계 대명사절도 부사절 역할을 하고 복합관계 부사절도 부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관계사절은 복합관계 부사절 however 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however crazy he is가 맞는데 however crazy는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no matter how가 답이 되겠습니다. no matter how 전체를 however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가 얼마나 미쳤든지 간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사랑한다. 네, 축하드려요. Most crocodiles will eat anything. 대부분의 악어들은 어떤 것이든지 먹을 겁니다. 뒤에 They can overpower and capture. 목적어 비어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골라야 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anything which를 하게 되면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they를 고르고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at anything that they can overpower and capture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they를 선택해 주셔야지 맞는 거고요. 6번 Whoever, whatever comes to the office. 사무실에 오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일까요? 오는 것이 무엇이라도일까요? 뭐 둘 다 맞겠습니다만 문맥을 보니까 is supposed to open a door. be supposed to 뭐뭐 해야 한다죠? 문을 열어야 한다. 사람이 열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이는 문법적으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의미상으로 whoever가 어울린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We see the brain is divided into two hemispheres.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디아를. 뇌가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장 완전하죠? they를 쓰게 되면요. 뒷문장 완전해지거든요. 수동태로 완전해지는데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은 접속사 없이 연결될 수가 없다는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접속사 없이 쓰게 되면 영어학 용어로 run on sentence라고 불러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y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경우는 which를 골라서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two hemispheres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만들어주면 완전한 문장 그리고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의 구조로 좋은 문장이 됩니다. This book tells you. 이 책은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tell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나와야 되고요. 의미상 일단 how가 맞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미상 how죠. what은 왜 안 되나요? work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what은 앞에도 비어있고 뒤에도 비어있을 때만 올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what은 올 수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how가 답입니다. We regret to inform you. 우리는 당신에게 알려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inform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나와야 되는데 대절에도 명사절 기능이 있죠. 접속사 that. 그리고 what이 나올 거라면 뒤에 비어 있어야 됩니다. The data requested were missing. 뒤에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that을 골라야 된다. 10번 볼까요? Kevin is a man. 케빈은 남자이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on whom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rely on이 수거로 어디에 의존하다는 뜻이잖아요. 당신이 의존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선택형 문제들과 객관식 문제들을 제가 많이 더 추가해 놨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 뒷부분에 답지도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신 다음에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덧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이해하시고 시험 공부하실 때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